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또 어제는 온탕이었다가 오늘은 냉탕 모드로 좀 진입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릴 거고, 테이퍼링 관련해서 미국장에서 이슈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겁먹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셔가지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지 종목들에 대해서 보는 눈,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MN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자, 뭐 코스피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은 상승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아쉬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수 자체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저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맞추는 것보다도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도 VIP방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할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천천히 모아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전량 매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이에요. 오늘 바로 전량 매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심을 하고 그런 것들을 사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 같은 경우에도 수익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수익이 낮다 해서 끝이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를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MMA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좀 급상승이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급등이 나온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오늘 15%대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여유롭게 챙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디까지 빠지는 걸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을 해서 시장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적으로 더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려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유롭게, 너무나도 여유롭게,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뭐 종목들에 대해서 속도적인 차이는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종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1억 원 이렇게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1분기 때만 88억 원, 그리고 2분기 때 90억 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재무적으로도 너무나도 좀 반전이 나오고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 마트를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제품이 좋고 싼 거를 찾잖아요. 결국에는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는 거는 재무적인 부분이고 가격을 나타내는 거는 차트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저랑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좀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주식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솔직히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VIP방에 계시는 분들을 제외를 하고 할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라가니까 뭐 3,500원 여기서 그냥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리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텐데,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간대해요. 근데 결국에는 나는 돈이 없는데 뭐 차는 뭐 비싼 거를 타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카푸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돈이 없는데 무조건 명품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면은 꼭대기에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CJ 제일재단 같은 경우에도 어제 44만원 이하로 천천히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어제는 뭐 안 왔겠지만 오늘은 지금 보면은 43만 8천원까지 내려오면서 44만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 가시면 된다. 왜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여기서도 발생이 되잖아요. 여기서 찍고 여기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또 찍고 여기까지 올라갔던 부분,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좀 천천히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시장 조정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뭐 40만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뭐 안 밀릴 수도 있는데, 밀릴 수도 있는 거를 가정을 해서 우리는 딱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는 1차 매수, 그리고 뭐 빠진다라고 해서 비중을 계속해서 추가를 해서 담는 것보다도 오히려 40만원 이 부근에서 오면은 여기서 2차적인 매수를 해서 평단 관리를 하면서 크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냐 없냐, 이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뭐 만약에 뭐 나는 지금 뭐 월급이 100만원 200만원인데 차는 람보르기니나 포르쉐를 탄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꼭대기에 물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주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니까 따라서 들어가고 하니까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7월 달부터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달까지 수익 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지수 자체가 하반기 때 분명히 올라가고 좋아질 거는 확실해요. 확실을 하기는 한데 이게 그냥 논스톱으로 찍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변동을 계속해서 주면서 개미털기를 하긴 할 거예요. 하면서 흔들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스스로가 버틸 수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찾아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VIP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으신데,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샀다 하면은 고점에 물리고 계속해서 물리면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44만원 내시고 좀 여유롭게 주식을 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 개시, 뭐 FOMC 의사록을 뭐 밝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서 미국장이 전일 어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수개월 전부터 온통 뭐 테이퍼링,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 자체를 좀 괴롭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상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생각을 했을 때 호재예요. 호재인데 항상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테이퍼링을 왜 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뭐 테이퍼링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올라가는 거 쫓아서 사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고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이퍼링을 왜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경기가 이 난리인데 테이퍼링을 왜 할까? 금리 인상 자체를 왜 할까? 결국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져서 부양책의 규모를 줄이는 거고, 꼭 해야 되는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준에서 경기 상태를 판단을 해서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부양책의 규모를 줄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테이퍼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악재다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겁먹고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는데, 시장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은 이런 식으로 맨날 뭐 뻥카 아닌 뻥카를 좀 주는 부분도 있는데, 악재도 호재를 둔갑시키는 게 지금 뭐 주식 시장이고, 호재도 악재로 둔갑을 시키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좀 일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면은 안 돼요.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큰 틀을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시장 상관없이 뭐가 간다, 뭐 이게 간다, 뭐 밑에서 찍어서 돌려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시장에 대해서 큰 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뻥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드리면은, 만약에 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도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좀 급락을 시키는가 하면은, 뭐 B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닝 쇼크인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뻥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뭐 저는 뭐 도박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모르겠는데, 항상 뭐 영화 뭐 타짜에서도 보면은 뻥카에 속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런 뻥카에 좀 안 넘어가고 안 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 뭐 이해, 뭐 테이퍼링을 왜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탑재를 하셔야지 시장 좀 역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제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오늘 다시 또 올라갔던 만큼 또 토해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예요. 만약에 뭐 운임 지수 자체가 뭐 빠지고 막 꼬꾸라지고 막, 자, 예를 들어서 뭐 운임 지수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팔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도 않고 계속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러면은 우리는 좀 이거를 장기성으로 올해까지는 좀 끌고 가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지금 HMM에 지금 뭐 리스크 아닌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는 게, 결국에는 이 노조랑 이제 파업에 대해서 파업 초읽기다 뭐 이런 내용 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뭐 임금 8% 인상을 제시를 했는데 뭐 아직 타결적인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뭐 HMM 입장도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노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HMM은 그동안에 좀 적자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좀 상승을 시켜주기가 좀 어렵기는 했을 거예요. 어렵기는 했을 거고, 또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8년 동안 임금이 인상이 안 됐다? 우리가 만약에 뭐 회사를 다니고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는데 연봉 인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열받고 회사 뛰쳐나가고 짜증나는 부분이 분명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측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거를 제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원만하게 좀 다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은 또 결국에는 해운 쪽뿐만이 아니라 수출을 하는 기업에도 이게 직방으로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HMM 해운이 안 돼서 뭐 HMM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여기서 나비 효과처럼 HMM 만약에 이게 뭐 무너지게 되면은 수출을 못하는 다른 기업들도 같이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웬만하게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좀 튕겨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언제 타결이 되고 뭐 어떻게 타결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개인들이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천천히 끌고 가시면은 분명히 해결이 되기는 할 거예요. 해결이 되기는 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44만원 이하로 여러분들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거 뭐 44만원 이하로 왔으니까 그냥 한 방에 다 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분할 매수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